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줄였던 제사를 늘리겠다는 시모. 제사 자주 지내기 싫으면 매달 7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길래 이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1년에 2번씩 지내던 제사를 시모가 10번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매달 70만 원씩 시모에게 용돈을 주라고 하면서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40대 중반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이 사람이라면 같이 평생을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것도 편했지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나도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고 당신도 이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산다면 더 현명하게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거야. 다행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자주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의 진심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될 분도 결혼 전에 딱 한 번 만나 뵙는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분처럼 보였어요. 제가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을 한 이유가 전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시댁의 배경보다 남편의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과는 8개월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다 보니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이 자가는 아니지만 전세이고 평수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건 어때? 그리고 우리 혼수니 예물이니 이런 건 전부 생략하자. 둘 다 2번째 결혼이니까 형식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이 잘 사는 데 집중하자.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남편에게 제가 먼저 제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도 다 간단히 하자고 말했죠. 다행히 남편도 그런 저의 생각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나도 그게 좋아. 결혼식도 올리지 말고 신혼여행만 다녀오자. 혼인신고하는 날 우리 둘이서 간단히 파티하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얘기할게. 당신 부모님께는 당신이 잘 얘기 드려. 양가 부모님도 우리의 생각을 이해해 주셨고 저희는 따로 결혼식을 올리는 일 없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여행지에서 산 선물을 들고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죠.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나서 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골랐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물을 시모에게 내밀었더니 시모가 기대에 가득 차서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그 지역 꿀과 영양식품, 그리고 공항에서 산 화장품 세트였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선물을 받고도 표정이 묘하게 구겨지는데 저는 그 모습이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선물이 이게 겨우 다니? 혹시 다른 거 뭐 더 준비한 거 없는 거야?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시모가 선물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선물을 고른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보통은 그 앞에서 겨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실망을 감추지 않으시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어머님, 선물이 너무 약소하죠? 제가 다음에 저희 집에서 식사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저는 일부러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애교 있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시모가 표현이 좀 직설적인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야만 저만 피곤해지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금방 생각해서 지웠어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좀 하는 편이라 제대로 대접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집으로 시모와 시부를 초대해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렸습니다. 전부 제가 직접 한 음식이었어요. 식당이나 반찬가게 통해서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시부모를 처음 초대하는 자리이니 정성을 다하고 싶어서 일부러 모든 음식을 제가 준비한 거였죠. 어머, 너 요리 솜씨가 정말 좋다. 어쩜 이렇게 정갈하게 음식을 하니? 정말 너무 맛있다. 이거 정말 네가 다 한 거야? 시모가 맛있다며 음식을 먹는 내내 칭찬을 했고 시부도 몹시 흡족해하며 식사를 했어요. 식사 대접이 성공적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과일도 종류별로 준비해서 내왔습니다. 한참 과일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늦었죠.
그런데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뭔가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어요. 저는 식사가 부족했나 싶어서 디저트가 될 만한 걸 더 내놓았더니 시모가 손을 내줬는데 일어날 생각은 왜 없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시기 아쉬워서 그러나 싶어서 제가 먼저 제안했죠. 어머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어때요? 시간도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다. 이제 일어날 거야. 우리도 집에 가야지. 나 이제 갈 건데 혹시 뭐 나한테 줄 거 없니? 줄 거 있으면 지금 주면 된다. 그런데 시모가 뜬금없이 뭐 줄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음식이라도 싸달라는 뜻인가 싶었죠. 제가 오늘 한 요리 중에 몇 개 싸드릴까요? 어떤 음식이 입맛에 맞으셨어요? 아니. 음식은 오늘 충분히 먹어서 싸고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거 말고. 시모가 말끝을 흐리길래 저는 당초에 시모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런 거는 일일이 묻지 말고 네가 알아서 준비를 했어야지. 그렇게 눈치가 없니? 시모는 저보고 알아서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다가 혹시 용돈을 달라는 뜻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거라 저는 일단 갖고 있는 현금 20만 원을 흰 봉투에 얼른 넣어 시모에게 건넸습니다. 시모는 봉투를 받자마자 그 안에 얼마가 들었나 확인을 하더니 바로 혀를 찼어요. 그 모습에 시부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남편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청 당황했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 저는 얼른 덧붙여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아직은 어머님 취향을 몰라서요. 성의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용돈을 드리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선물로 잘 골라볼게요. 저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시모는 여전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일어나면서 저 들으라는 듯 몇 마디 했습니다. 아휴, 정말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눈치가 정말 더럽게도 없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는 하루 종일 시부모 대접한다고 식사도 준비하고 용돈까지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왜 남편의 전부인과 비교까지 당하면서 욕을 먹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선물을 드렸을 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일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오늘 어머님 아버님한테 실수한 거라도 있어? 난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님은 뭔가 떨떠름해 하시는 것 같던데 내가 대체 뭘 놓친 거야? 저는 시부모가 떠나고 나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아니, 당신 오늘 완벽했어. 난 식사 대접 좀 하겠다고 해서 당신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요리도 너무 잘해서 놀랐잖아.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 엄마한테 용돈 주지 마.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전혀 없어. 엄마는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거야. 진짜 내가 더 민망하더라. 시모에게 용돈을 주지 말라는 남편의 말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시모가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인가? 남편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저에게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기분은 진짜 나빴지만 그래도 결혼 초반부터 시댁과 갈등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도 남편에게 더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어젠 제가 정리하고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괜찮다. 그럴 것 같아서 이해하고 넘어갔어. 그건 그렇고 너희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만 긴히 얘기해 주려고 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시모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뭔가 평범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집 제사가 1년에 명절 빼고 10번이야. 명절까지 합치면 한 달에 한 번은 있는 거지. 제사는 지내봤지?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집안에서는 중요한 행사니까 신경 써야 돼. 제사가 그렇게 많다는 건 남편한테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사가 많은 집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막상 저의 시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듣자마자 피곤했습니다. 제사가 원래 그렇게 많아요? 남편이 제사 별로 없는 편이라고 했는데 1년에 10번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원래 네 시할머니 계실 때는 그렇게 많았다가 내가 1년에 제사 2번으로 줄였는데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늘리려고 하는 거야. 일꾼이 늘었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아니, 어머님이 일부러 줄이셨던 걸 왜 다시 늘려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가 시부모 모시는 걸 게을리하니까 내가 네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그런다. 일이라도 호되게 시켜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겠니? 네?
제가 어떤 걸 게을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어머님 뵌 건 겨우 2번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못했다고 제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 황당한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흥분해서 따지듯이 물었어요. 다짜고짜 저에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네가 눈치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아봐. 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 며느리는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줬었다. 걔 친정이 잘 살기도 했고 걔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시부모는 제대로 모시는 애였다. 굳이 남편의 전부인 칭찬을 하니까 제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기가 막히기도 했고요. 아,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게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식사 대접하고 마음 쓰는 건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용돈 안 드린다고 제사를 늘리신다는 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제사 많이 지내는 건 싫겠지. 너한테 달에 100만 원은 바라지도 않는다. 한 달에 용돈 70만 원만 보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제사를 1년에 2번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이건 제사 횟수를 가지고 딜을 하자는 거였죠. 용돈을 내놔라, 용돈 안 주면 제사를 늘리겠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벌이가 적지는 않은 편이라 못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용돈을 뜯기듯이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지금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워서요. 기분이 나빴지만 화를 꾹 참고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답하기 전에 일단 남편이랑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남편도 이 일에 대해 시모의 말을 따르자고 하면 저는 그날 남편과 말다툼도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제사 지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나도 네가 편한 게 좋다. 너희 맞벌이인데 70만 원이 어렵니? 그러니까 괜히 너도 힘들게 제사 지내지 말고 쉽게 해라. 부글부글 끓는 속을 겨우 억누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남편과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 진짜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뭐? 제사를 늘려? 그거 싫으면 용돈 70만 원을 주라고? 그 얘기 듣고 당신은 알겠다고 했어? 아,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거지? 남편이 제 얘기를 듣고 펄쩍 뛰었어요. 남편이 그러려니 넘어가라고 했으면 고민이 더 깊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시모가 잘못한 거라고 말해주니 그것만으로도 속이 조금은 풀리긴 했어요. 어머님이 당신 전 와이프는 매달 100만 원씩 줬다고 비교까지 하시는데 너무 기분 나빴어. 이건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진짜 욱하는 거 참느라 힘들었어. 제 얘기를 듣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게 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말 전부 무시해. 제사도 지내지 말고 용돈도 못 주겠다고 해. 뒷일은 내가 전부 책임질게. 아, 아니다. 그것도 내가 얘기할게. 당신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 아버지 식사 준비한다고 그렇게 고생도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어서 너무 속상하겠다. 남편이 제 얘기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잘 달래주니까 마음이 많이 놓였고 기분도 풀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 많이 풀린다.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게. 어머님이 어쨌든 나한테 말씀하신 건데 내가 대답드리는 게 맞지. 그래서 훨씬 편해진 마음으로 다음날 시모에게 당당하게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제사 1년에 2번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일도 매일 바쁘고 그렇게 많은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저는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게 낫지. 일하느라 바쁜 애가 힘들게 제사를 뭐하러 지내니? 시모가 저의 대답에 신이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적이 제사가 아니라 용돈이라는 건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70만 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하고 싶어요. 그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뭐? 30만 원? 내가 말한 건 70만 원인데 왜 네 맘대로 30만 원으로 줄이니? 남편이랑 얘기해봤는데 남편은 용돈 아예 드리지 말라는 거 그래도 제가 생각해서 30만 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30만 원이면 적정 금액인 것 같아요. 너 원래 그렇게 어른 말 무시하고 네 멋대로니? 내가 한 말은 무시하고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너 전에 결혼해서도 그런 식으로 했었니? 그래서 이혼당한 거 아니니? 시모가 선이 넘는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혼당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예의에 어긋나게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너 오늘 저녁에 제사 있으니까 낮부터 와서 제사 준비해라. 고작 30만 원 주면서 제사를 줄이려고 한다니 황당하다. 오늘 무조건 와.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오늘 당장은 저도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요. 너 오늘 오나 안 오나 내가 지켜볼 거다. 너 결혼하고 첫 제사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가 제대로 지켜볼 거다. 그렇게 말을 마치면서 시모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저도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한 상태여서 시모의 말도 무시하고 제사 준비에도 가지 않았어요. 뒷일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남편 말을 믿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다음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아침 대바람부터 우리 신혼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을 마구 눌러대길래 제가 놀라서 문을 열었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모가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살면서 누구한테 뺨 맞아본 건 처음이라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비참하기도 했어요. 어디서 어른 말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굴어? 전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은 했어도 너보다 돈도 더 많았고 너처럼 되바라지지도 않았어. 차라리 그 애랑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어디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서 내가 이 꼴을 봐야 돼? 저는 뺨 맞은 것도 열받는데 전부인이라 비교까지 당하니까 이제는 정말로 더는 참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뺨까지 때리시는데 제가 이 결혼을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들 전부 상식 이하의 말들이에요. 이런 분인지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 이 결혼 하지도 않았어요.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결혼한 적은 한 번 있어도 얼마나 잘난 아들인 줄 알아? 감사하다고 떠받들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어디서 제멋대로 굴어? 네, 그럼 저 이혼할 테니까 저 그만 괴롭히세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시집살이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지독하시네요. 아들 2번이나 결혼하는 거 전부 어머님 탓인 줄이나 아세요. 제가 소리를 빽 질렀더니 샤워를 하고 있던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아침부터 우리 집에 왔어? 혹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시모를 보고 어이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바로 알아채고는 저를 자기 뒤에 세웠습니다. 시모가 더는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게 중간에서 버텨주더라고요. 엄마가 아들 집 오는데 뭐 잘못했냐? 할 말이 있으니까 왔지.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어? 엄마는 왜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함부로 찾아와?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연락 미리 하고 오는 게 매너야. 우리 둘 다 출근해야 하는 바쁜 시간에 왜 와? 엄마 그렇게 한가해? 너는 그게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저게 너랑 이혼한다더라.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잔소리 조금 들었다고 이혼을 한대. 넌 어떻게 결혼을 해도 이런 애랑 했니? 정말 황당하게도 시모가 제 뺨을 때리고 막말을 한 얘기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제가 이혼 선언한 것만 말을 하는데 얄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겠지. 아침부터 찾아와서 잔소리를 했다는데 어떤 사람이 버텨내? 나라도 싫을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해봐. 출근해야 하는 아침에 장인어른이 신혼집 찾아와서 잔소리 하시겠어? 장인어른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엄마는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은 완전히 제 편을 들어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는 자기 아들을 보며 기가 막혀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지 배신감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네 와이프 편만 드니? 난 네 엄마야. 와이프는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엄마는 너 키워준 사람이야. 너 그런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나 한 번 이혼도 해본 사람이야.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 이 사람 엄마 아버지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아침부터 애쓰면서 잘한 거 몰라? 그런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 이어나가기 힘들어. 엄마는 아들이 또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와이프 괴롭히는 거야? 넌 엄마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하냐? 엄마가 아침부터 찾아와서 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네 와이프한테 왜 엄마를 화나게 했냐고 따져야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 생각을 해? 난 엄마보다 내 와이프가 더 중요해. 내가 새로 꾸린 가정이 더 중요해.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다시는 엄마 안 봐.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때부터 시모가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늙어서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냐. 며느리도 나 무시하고 아들도 나 무시하고. 이제 엄마 극성맞게 구는 거 나 더는 안 봐줄 거야. 엄마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고 나나 이 사람한테도 연락하지 마. 시모가 울던 말던 남편이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면서 나가라고 현관문까지 직접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죠.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니까 제가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기어이 엄마를 내쫓아?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나 이제 내 가족만 생각할 거야. 아무리 엄마라도 내 와이프 괴롭히는 꼴은 못 봐. 너 네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니까 두고 봐. 이런 게 내 아들이고 며느리라니. 내가 말려놓으니 지지리도 없지. 시모가 남편을 표독스럽게 노려보았지만 아들의 단호한 얼굴에 시모가 씩씩대며 집에서 나갔습니다. 시모가 집에서 나가고 나서야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나 엄청 걱정했어. 엄마가 저번에 한 소리도 있고 해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 나 어머님한테 뺨 맞았어.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정말로 이혼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니까 든든하고 고마웠어. 난 당연히 당신 편이지. 뺨은 괜찮아? 엄마 때문에 내가 미안해. 그리고 진짜 속상하다.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당신이 내 편 들어줘서 지금은 괜찮아. 그리고 나 당신 믿고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힘들지 않게 내가 중간에서 잘 막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엄마 안 볼 거라고 한 말 진심으로 한 소리야. 나는 엄마보다 내 와이프가 더 소중하다는 것도 진심이야.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 내가 새로 만든 가정이 원래 가정보다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알겠어. 당신 믿고 나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할게. 오늘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항상 당신 편이니까 나 믿어줘. 나 당신이랑 정말로 잘 살고 싶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거면 돼. 제대로 된 내 편이 있다는 건 마음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남편의 위로와 사과를 받으며 출근을 했고 그 덕에 회사에 출근한 이후로는 시모와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는 했니? 내가 너 퇴근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빨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연락을 했다. 네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마음고생이 많지?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갑작스러운 시부의 전화에 잔뜩 긴장하고 전화를 받았었고 시모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시부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심 시부도 시모처럼 용돈을 내놓으라고 저에게 화를 내고 난리를 칠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아까는 어머님께 뺨을 맞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속상한 마음이 위로도 되네요. 사실 어머님이 저랑 남편 전 와이프를 비교하셔서 되게 울적했어요. 네 뺨을 때렸어? 나 이거 참... 그 사람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왜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괜히 우리 귀한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나. 그 속상한 얘기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시부모 생각하는 마음씨도 예쁘고 우리 아들이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내가 나서서라도 너희 지켜주고 싶다. 너희 시어머니가 너에게 뭐라고 하면 그거 내가 다 막아줄 거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너무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아서 내가 참 미안하다. 아버님에게 진심이 담긴 위로를 받으니 저도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감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는 게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이 정말로 힘이 돼요. 잘 지내볼게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지 엄마 극성 맞은 성격 받아주지 말고 너희 둘만 생각하면서 잘 살라고 말해뒀으니까 너 제사 안 와도 된다. 용돈 같은 것도 절대 주지 말아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잖니. 내가 네 시어머니 잘 다독여서 다시는 너희 못 괴롭히게 할 테니까 내 말 믿어도 된다. 난 너희가 그냥 잘 지냈으면 한단다. 시부는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남편의 다정함이 누굴 닮은 건가 했더니 시부를 닮아 그리 따스했구나 알게 되었죠. 저는 시부에게 알겠다고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몇 달간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시모에게 돈 뜯기듯 용돈을 드리지도 않았고 그저 남편과 단둘이 잘 지냈습니다. 시모가 몇 번이나 저와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시모의 전화는 받지 말라고 했고요. 그 사이 시모에게 전화는 수십 번이나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지냈지만 하루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 무시하면서 지내는 게 잘하는 걸까? 계속 무시할 게 아니라 한 번은 시모의 전화를 받고 제대로 통화를 해야겠다 싶었죠. 오랜만이구나. 네가 영영 내 전화는 안 받을 줄 알았다. 오늘도 전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으니 좀 의외구나. 고맙기도 하고. 시모의 목소리에 도끼가 다 빠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전화를 피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이랑은 연락하고 지내셨나요? 아니다. 너랑 그 일 있고 나서 네 시아버지고 아들이고 나한테 전부 차갑기만 하더라. 다들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손찌검한 건 잘한 짓이 아닌 것 같더라. 나도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저는 시모가 하는 말에 뭐라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손찌검한 건 잘못했지만 내가 용돈 좀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용돈 얘기에 저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성을 했다는데 정말 반성을 하기는 한 건지 의심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너무하셨어요. 용돈 안 주면 제사 늘리겠다고 하신 거 너무 황당했어요. 그거 협박이에요.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전 며느리랑 저를 비교하신 거요. 전 그 말도 너무 기분 나빴고요. 저 어머님이랑 연락 평생 끊고 안 보고 살려고 했어요. 거기에 뺨까지 맞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거 참아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저 그렇게 착한 며느리 아니에요. 일부러 협박이라는 단어를 힘주어서 강조했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하다. 아들 며느리랑 연 끊고 싶은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기분 풀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할 일 없을 거다. 제가 평생 시모랑 연락 안 할 생각이었다고 하니까 시모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직 당신이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일부러 강하게 말한 거였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실 거라 하셨으니까 저도 더는 예전 일 곱씹으면서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근데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저 어머님이랑 가깝게 지내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다가가기도 어색해요. 갑자기 제가 어머님이랑 연락 자주 하면서 왕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모가 여러 번 사과를 했으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왕래하고 지내기는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이래서 한번 망가뜨린 관계는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과를 받아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걸 보면요.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우리 아들이 내 연락을 받지 않더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말은 전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내가 어른 된 입장에서 너한테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거 쉬운 일 아닌 거 알잖니. 그러니까 너도 우리 아들한테 내 얘기는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꼭 부탁하고 싶다. 얘기는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저는 전달하는 입장이지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과는 들었지만 마음이 개운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대화하는데 그리 편하지는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모가 부탁한 대로 저는 남편에게 시모랑 통화한 얘기를 전했어요. 시모에게 사과도 받았고 남편과 다시 연락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요. 난 모르겠어. 엄마랑 다시 왕래하면서 지내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러다가 엄마가 또 당신한테 막말하면 어떡해. 난 당분간은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싶어. 지금 우리 잘 지내는데 이 행복 깨질까 봐 걱정돼. 남편은 시모랑 다시 연락하며 지내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처럼 지내자. 나는 지금은 우리 둘이 만든 가정에만 집중하면서 지내고 싶어. 남편의 의견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게 되었냐면요. 시모랑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따로 연락은 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1년에 10번이나 되는 제사를 지내거나 시모에게 70만 원의 용돈을 드리거나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남편과 저는 퇴근하고 둘이서 영화를 보고 야식을 먹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내요. 나 계속 이렇게 시댁이랑 왕래 안 하고 지내도 되는 걸까? 가끔은 이렇게 즐겁기만 해도 되는 건지 걱정될 때도 있어.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우리끼리만 잘 지내도 되는 거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게 왜 죄책감 가질 일이야? 당신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 그냥 좀 이기적으로 살자. 남편의 대답에 지금은 그냥 즐겁게 지내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의 적절한 역할 덕분에 시댁에서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래도 이혼율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디 시어머니 분들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들은 중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현명하게 행동하셨으면 해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깊은 고부 갈등도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남편과 깨가 쏟아지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